예, 문화관광 12주차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월드컵 얘기하다가 끝났죠.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이게 촬영을 두 개로 하니까 시청하기 힘들다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는 게, 이게 길어지면 올리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중간에 에러가 나서 부득이하게 둘로 나눕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도 25분짜리가 1시간이다 라고, 그거는 학교가 정한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정해서 내려온 것 같아요. 지난 학기엔 15분으로 하다가. 그렇죠. 어쨌든 딴 얘기고요. 자, 갑시다. 어, 저, 어, 얘기는 다시 가면, 지금 원래대로라면 올해 일본에서 올림픽을 해야 되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했죠. 그래서 내년에 하려고 그러죠. 내년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 아베 총리는 사활을 걸고 거기다 투자를 했죠. 그게 최근까지 각국에서 올림픽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메가 이벤트라고 그러거든요. 메가 이벤트. 그런 거에 어마어마한 돈을 들입니다. 당장 그 메가 이벤트로 티켓 팔고 뭐 해갖고는 손익은 안 맞아요. 마이너스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일본을 알리고 일본 제품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 그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 메가 이벤트 효과도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런 결론이 나와요. 아베 총리가 들으면, 지금은 스가로 바뀌었죠. 아베 총리가 들으면 미치고 팔짝 들 노릇이에요. 안 그래도 지금 내년에 개최를 할 수 있을지 국민들은 반대를 하는데, IOC나 일본 정부는 한다고는 그래요. 무관중 경기를 할지, 그러면 결국은 티켓도 못 팔고 거의 그걸로 인해서 일본이 파산할 수도 있는 경지다, 뭐 그렇게까지 아주 심각하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나오는 게 현실이에요. 어쨌든 스포츠, 그것도 굉장한 거고요. 이 교재에는 안 나왔지만 일부 젊은 층에 생각한 거지만 상당히 많은 스포츠라고 그러는 것도 있죠. 게임하는 거요. 스포츠 그랬을 때 처음에 스포츠 하는 사람들은, 스포츠 체육학과 교수님들은 난리를 쳤어요. 어디 스포츠를 아무데나 갖다 붙이냐. 그게 게임이지. 뭔 스포츠냐. 난리를 했거든요. 지금은 스포츠란 말이 아주 광범위하게 활용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맞죠. 그게 지금 새로 등장한 문화예요. 저는 게임을 안 해서 잘은 모르지만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누군가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자라던 시대는 게임하면 주워 맞았어요. 만화책 보고 그러면 공부만 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만화가도 성공하죠. 기안 84 재벌됐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에 재주가 있으면, 그러면 만화가가 되면 관광 만화도 그릴 수도 있죠. 또 만화가까지는 안 되도록 똑같은 거예요. 영상 틱톡 갖고 15초짜리 20초짜리 그건 짧다며요. 그런 거 갖고 잠깐 하는 거예요. 그것도 새로운 분야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요즘은 나는데 학생들하고 밥 먹으면 뭐 교수님 뭐 찍어요 그러는데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젓가락 들고 이렇게 흔들더라고요. 그걸 찍어갖고 올리더라고. 이게 뭔가 그랬어요. 근데 그건 나한테는 어색한 문화예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는, 그 아마 작년일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익숙한 문화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해볼까 고민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충중과 청중과 공무원이 하수 처리장에서 밥을 먹어요? 미친 짓 아니야 그거? 대박 났다니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언뜻 생각나는 게 그거라서 그런지.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것들을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잘 못해요. 일부만 한단 말이에요. 잠깐 다시 돌아가. 스포츠도 스포츠인 세상이에요.
제 기준은 스포츠는 운동하고 뭐 홈 트레이닝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스포츠예요, 게임도. 그래서 지금 창원 같은 데서는 창원과 서울 중심으로 해서 e스포츠 연합회도 있고 대회도 하고 있고요. 창원 쪽에서는 컨텐츠 산업 해가지고 청년층한테 그 컨텐츠 만드는 것도 강의를 하고요. 그걸 아주 그 시의 중점적인 사업으로 산업으로 육성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문화예요. 관광이 갖다 붙이면 다 관광이듯이 문화도 삶이니까 내가 사는 모습 그 자체가 관광이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거요. 그래서 스포츠 레저 용품을 스포츠 관련 산업의 성장 계기를 제공한다. 되죠. 레저 용품도 그렇고요. 레저 용품도 트렌드에 따라 바뀌잖아요. 옛날에는 아마 여러분 부모님 아빠 엄마 옷장에 보면 등산복 하나씩은 다 있을 거예요. 알록달록한 거.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해외여행 갈 때도 등산복을 입고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웃도어 패션이 급성장을 했죠. 요즘은 바뀌었죠. 혼자 하니까 레깅스도 있고요. 굳이 가까운 사람은 등산화도 안 하고요. 그러면 관광 의류, 관광 의상은 뭐가 있을까? 딱히 저는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런 쪽으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또 화장품은 뭐가 있을까 고민도 해보시고. 근데 교수님 화장품, 저희는 화장품 그 제주공유 화학과나 그런 데서는 아니, 화장품은 여러분이 아이디어만 있으면 화장품 만드는 데다가 아모레퍼시픽이 안 만들어요. 다 OEM 주는 거거든요. 공장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돼요. 그렇게 해서 성공한 것도 많죠. 그러니까 여행할 때 저는 생각나는 게 뭐 선크림밖에 없는데, 화장을 잘 하시는 분들은 요즘은 남자들도 화장한다고 그러죠. 우리 집에 있는 새끼는 화장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스킨 로션 바르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하고 접목을 시키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 삶 속에서 내가 맞닥뜨리는 것 중에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고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촉진된다. 읽어볼게요. 월드컵 대회는 올림픽 대회와는 달리 지방도시에서 분산 개최되기 때문에 경기장과 숙박시설을 위한 투자, 경기장 중에 사회 간접 자본의 확충 어쩌고저쩌고 돼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또 한동안은 스포츠 관광이라는 과목도 있었어요. 지금도 계속 아마 다음 학기에도 다음 학기부터 그런 게 시행될 것 같은데, 스포츠 체육학과에서 제안이 와가지고 저희 과하고 연계 전공을 만들고 싶다고 그랬죠. 뭐 딱히 저기는 안 가요 저는. 근데 체육과에서 연계 전공을 만들겠다는 건 뭐야? 순수 체육만 해가지고는 잘은 모르지만, 무식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사회 진출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광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면 거긴 좋죠. 뭐 송정에 가서 서핑하는 것도 관광 될 거고요. 스킨스쿠버 하는 것도 관광 될 거고요. 오만 거 많겠죠 거기는. 그래서 연계 전공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뭐 우리 과 학생이 그걸 할 리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있을 수도 있겠죠. 운동을 좋아하면. 아마 체육과 학생들이 다음 학기부터는 몇 명씩 수업에 들어오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연계 전공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전 산업 분야에서 스스로의 활로 살기 위한 생존 투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끌어들이는 게 관광이거든요. 역사학과에서도 지금 관광하고 있죠. 그래서 자원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대학원 과정도 만들었고요. 중문과에서도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 본류잖아요. 그렇다고 관광,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쪽 저쪽을 갖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행사를 가든 뭘 어딜 가든 갖다 붙이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그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수님 어떻게 만듭니까? 갖다 붙여서 A와 B를 붙여서 K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거예요. 따로따로 있었던 거를 얘랑 얘랑 합쳐서 K 만들어내면 되는 거죠. 근데 그 만드는 걸 어려워해요. 왜? 안 해봐서. 드립다 외우는 것만 해봤거든요. 외우는 거 갖고 하던 시대는 지났어요. 지났어요. 자, 그래서 관광지가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 그러는 거는 수도 얘기했죠. 지금도 경제 또 지금 1.5단계로 격상을 했는데 2단계까지 의료계에서는 전문가들은 2단계로 격상을 해야 돼. 조금 있으면 400명, 500명 나온다고 그래요. 그 말 나오자마자 300명이 됐거든요. 어저께 그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수치만 300 몇십 명이에요. 할 소리는 아니지만 그나마 다행히 서울, 경기. 근데 오늘도 그래프를 보면 뉴스의 그래프를 보면 부산도 어딘지 모르겠는데 5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고 그러거든요. 걱정이에요, 걱정. 제일 걱정은 계절 학기를 하겠다고 해놨는데 그것도 인원도 30명인가 밖에 안 받겠다 하고 리스트에 올려놨거든요. 왜냐하면 수업하고 싶어 죽겠어요. 동영상 하는 거 말고 강의실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하면서 그런 걸 하고 싶어서 지난 학기는 안 하고 있었는데 막 미치겠더라고. 한 교수님은 캡스톤 디자인과 그거는 강제로 학교에서 요구를 해요. 학교 평가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하시는 거고 나도 캡스톤 디자인 할까 하다가 동영상으로 또 찍으려 할까봐 겁이 나서 안 했어요. 지난번에. 네, 이 정도면 되겠다 그러고 신청을 했는데 하루에 300명씩 있는다니까 또 동영상으로 찍으라고 그러면 돌아버릴 것 같아요. 불안해 죽겠어요 저는. 네?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저는 이 동영상이 무서워요.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면 슬슬 얘기도 나오고 질의응답도 받아가면서 하면 되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동영상으로 하려니까 돌겠죠. 제발 코로나가 안정이 돼야 될 텐데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월드컵이나 그런 걸 메가 이벤트라고 한다고 먼저 동영상에서 얘기를 했죠. 12-1에서 그죠? 그리고 메가 이벤트로 인한 그 경제적 효과는 요즘은 그 전문 학자들에 의하면 극단적인 주장이긴 하나 그렇게 생각만큼 옛날만큼 크지 않다 그런 주장도 나와요. 근데 뭐 스포츠도 올림픽도 이 올림픽 할 줄 알아요. 또 게임을 잘 하시는 분은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한 번쯤은 구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자, 지역의 이미지 제고, 개체 도시의 이미지 제고로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거든요. 같은 얘기예요. 원래 K 드라마의 그 한국 그 드라마의 인기는 누구죠? 그 겨울 연가가 최초예요. 그래서 겨울 연가가 일본 아줌마들한테 인기가 있으면서 그래서 떴던 관광지가 남이섬이었거든요. 남이섬. 경기도 가평에 있죠. 답사로 경기도 답사 갔을 때는 갔던 것 같아요. 남이섬만 6-7번 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하고 같이.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지역의 옛날로 가면 겨울 연가 뜨고 나니까 남이섬. 지금도 그렇죠. 요즘은 대하 드라마 그런 게 좀 줄어서 그런가요? 해상왕 장보고 촬영지, 대조영 촬영 세트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만약에 지난번에 무슨 영화 할 때도 해외 영화 시리즈로 나오는 거 이 관광과 교수하려면 영화도 자주 봐야 되는데 요즘은 딴 거 하는 거에 재미를 붙여서 영화를 못 봐요. 그래서 한데 광안대교도 막아주죠. 어떻게 보면 미친 짓이에요. 개인의 상업적 그것도 우리나라 회사도 아니고 다른 나라의 영화사에다가 그들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만드는 거냐. 당장은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죠. 영화지 촬영지 같은 데는 홍보하기도 좋고요. 그죠? 사실 그래서 뜨는 거 촬영지 하다가 이제 떴던 거 뭐예요? 부산국제영화제. 그래서 영화산업. 그죠? 해운대 가면 바닷가에
영화의 거리. 별로 개인적으로는 그닥 뭐 중간중간에 영화 포스터 갖다 벽에다 붙여놓은 거 말고는 별로 저한테는 매력적이 나는데 의외로 관광객들이 오죠. 그러니까 국제시장에서 국제시장 찍었을 때는 순이네인가 그 가게가 난리 난 적도 있었잖아요. 그걸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영화로 관광지가 된 게 뭐예요? 유니버설 스튜디오. 영화 촬영 세트장이에요. 전체가 다. 그죠? 영화 촬영 세트장이에요. 디즈니도 그렇고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오니까 관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존에 뭔가 되는 것 같고 그거 보면 그게 관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한다.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또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을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만의 독특한 게 뭐가 있을까? 지금쯤은 대부분 동영상을 찍으면 저기에 가면 대연동에 가면 문화골목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거식으로 복고식으로 해놓은 거죠. 또 저기 중앙동인가 그쪽에 가면 시장 쪽에 실비거리라는 것도 있고요. 교수님 독특합니까? 관광을 우기면 돼요. 동영상에서도 이러려 해서 다른 도시와 차별이 된다. 거기에 호응을 하면 되는 거고요. 호응만 끌어들이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레트로, 뉴트로, 복고풍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옛날 목욕탕을 개조를 해서 커피숍으로 만들었고 우리 학교 밑에도 있죠. 지금은 문 닫았더라고요. 공장을 서점으로 만들고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뉴욕 같은 데는 처음에 그게 그 공장이었어요. 건물 전체가. 그런데 산업이 구조가 바뀌면서 공장이 다 나갔죠. 뻥뻥 비었죠. 그러니까 그거를 뭘로 바꿨어요? 레지던스 홈, 집으로 바꿨죠. 영화 같은데 지금 뻥 뚫린 엘리베이터 타고 가서 쭉 가서 자기 그 넓은 데다 쓰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 걸 버릴 게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도 매번 얘기를 하는 거지만 초가집도 사실은 있으면 좋았는데 당시에는 삶의 질을 위해서 환경 개선이 급 과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슬레이트 지붕 만들었죠. 일본은 아직까지 시골에 가면 목조주택이 에도 시대에 있었던 그 목조주택이 무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민박의 숙소로 쓰이고요. 온천 지역의 오래된 여관이죠. 걔네는 여전히 이름도 여관이라고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가요. 그래서 일본 지금 촬영 중입니다. 금방 끝낼게요. 일본이 성공을 할 수 있어요. 순간 촬영 중입니다. 소리 지르니까 일본이 성공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성공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일본이 다음으로 해야 할 올림픽보다 더 돈 벌 수 있는 길은 아마 관광일 거라고 저는 감히 예상을 합니다. 왜? 걔네는 그런 자료를 많이 그런 유산이 아니에요. 현재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한일 교류 막고 막 그럴 때 일본 정치인들이 제일 겁냈던 게 뭐냐면 민박집들 주인들이요. 민박집 주인들이 일본도 고령화 사회거든요. 민박집 주인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정년퇴직하고 시골에 내려가서 관광객 받는 거예요. 관광객들 상대로 숙소 제공하고 일본 전통 음식 제공하고요. 특히 많은 중장년 여성들이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의 그 장소를 찾는 관광객의 상당한 퍼센테이지가 한국 사람들이었고요. 연예 프로 같은 데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 교를 막아놓으니까 당장 수입원이 끊어졌죠.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정치인은 국민이
정치인은 오로지 생각하는 게 다음번 선거에서 이기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뭐 걔네나 우리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표를 인식하지 않을 수가,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아마 한 가지 한일 관광 교류는 어느 순간에 또다시 확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미친 정치인이 독도는 우리 땅이다, 뭐 징용 뭐 위안부는 없었다, 뭐 그딴 소리 하면 순간 또 불매운동, 독립운동은 안 해도 불매운동은 한다. 다 안각이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를 잘 써야 되는데, 근데 그게 우리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자, 문화를 상품화하려면요, 상대 문화도 알아야 돼요. 상대 문화를 어느 정도 존중을 하면서, 가장 쉬운 게 종교 얘기로 넘어가면 이슬람이 앞으로는 굉장히 우리한테 또 다른 시장이거든요. 이슬람이요. 마호멧, 그죠? 이슬람 그러면 여러분은 IS 해갖고 무슨 테러 집단 뭐 그렇게 하는데, 그건 유대인들이랑 미국 정치계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건 딴 얘기고.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인구가 세계에서 어마어마해요. 그죠? 인도네시아 우리 학교에도 가끔 오죠. 그 방학 때마다 와서 교육받고 가잖아요. 이렇게 앞에 가리고. 그죠?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이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할랄 음식을 먹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루에 4번인가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호텔을 만들어도 절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되죠. 그러면서 거기에 우리 음식을, 그쪽으로는 라면도 무지 잘 팔려요. 소고기 라면 잘 팔린대요. 내가 가서 확인한 게 아니니까. 근데 그 소고기도 할랄 규정에 맞게 재료를 쓴 소고기 해야 돼요. 그래서 할랄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거기서 팔 수가 있단 말이에요. 벌써 발빠르게 인증받고 만들어서 팔죠. 어마어마한 시장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겪는 불편이 뭔가? 한 번은 그 국제회의 할 때 뭐 저희가 관계돼서 했던 것 같은데, 애로사항 청취하고 해결책 제시하고 하는 그런 자문회의 갔던 거 있었거든요. 근데 그 컨벤션 센터에서 오신 직원 한 분이 자기 에피소드를 얘기하더라고요. 뭐냐면 참석하는 분 중에 밤에 왔는데 채식주의자래요. 와, 근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안 먹더라는 거죠. 못 먹죠. 딱 이런 거 저런 거 있으니까. 그래갖고 그 샐러드 사러 밤 12시에 헤매고 다녔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어찌 자기가 아는 가게에다 부탁을 해서 그 아줌마가 나와서 샐러드 만들어주고, 그런 식으로 고객의 특성도 파악을 하는 거죠. 확장하면 인도네시아의 문화는 뭔가, 그 문화 관광을 제대로 하려면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거에서 찾는 거지만, 우리를 방문하는 상대의 문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죠. 우리 것만 있는 그 상품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고려한 상품하고, 이게 훨씬 더 잘 팔릴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이 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험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생각하는 거예요. 고민하고 생각하고. 자, 지역의 이미지 제고까지 하는 걸로 하고 12주차 두 번째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누가 인사 안 했다고 그러더라. 안녕.